안녕하십니까? 이정환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유비쿼터스 행복하게 좋은 글을 연재하고 있는 작가 이정환입니다. 여러분에게 유비쿼터스 행복학 원데이 클래스 인문학 에세이 블로그 대장정이란 주제로 오늘 특강을 하게 되어 행복합니다. 제1장 철학의 문을 열다 왜 유비쿼터스 행복학인가?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제가 유비쿼터스 행복학이라는 새로운 철학을 실천하게 된 계기는 단순한 사색이나 이론의 추구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용왕산 산책길을 따라 손주의 손을 잡고 반걸음 또 반걸음 느림보 걸음으로 보조를 맞추어 걸어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말없이 미소만을 주고받는 그 장면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이란 거창한 이벤트나 성취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어디서든 피어날 수 있는 일상의 기적이라는 것을요. 그 이후 저는 유비쿼터스 행복학을 제 인생 이막의 화두로 삼고 이를 남아있는 삶 전체에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철학은 사유로 머물러선 안 됩니다. 실천으로 이어져야 진정한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문학 에세이 블로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라도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 닿는다면 저의 자존감은 이미 충분히 의미 있다고 믿습니다. 어느 날 지방의 작은 도서관에서 특강을 마친 뒤 한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교수님, 제가 오늘처럼 행복하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어요. 그분의 눈빛은 삶의 고단함과 함께 다시 피어난 희망의 빛을 품고 있었습니다. 유비쿼터스 행복학은 나이도 환경도 배경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지금 여기서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제2장 교단 위의 철학자 중국 청년들과의 소통. 중국 안희재경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수많은 청년들과 만났습니다. 그들은 제게 늘 묻곤 했습니다. 교수님, 우리는 왜 배워야 하나요? 저는 그 물음에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식을 통해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조용히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며 처음으로 저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매일 시를 쓰기로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울컥하는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유명한 시인도 교수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유비쿼터스 행복학을 전파하고자 했을 뿐인데 그것이 누군가의 내면의 촛불처럼 밝혀졌다는 사실이 저를 더 큰 책임감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제자가 기억납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항상 장학금을 목표로 공부하던 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제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전엔 성공이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 말에 저는 마음 깊이 울림을 느꼈습니다. 유비쿼터스 행복학은 교실 안의 철학이 아닌 삶 전체를 통찰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내면 성찰의 등불이었습니다. 제3장 글쓰기와 강연, 언어를 통한 치유의 여정. 2023년부터 지금까지 17권의 유비쿼터스 행복학 책을 출간하며 수많은 독자들과 소통해왔습니다. 강연장에서는 때때로 눈물을 흘리는 청중도 계셨고 어떤 분은 제게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교수님의 글을 읽고 제 삶을 다시 시작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책상 앞에 붙여두고 매일 바라봅니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글쓰기는 저에게 있어 치유의 과정이자 나눔의 실천입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작가에게 가장 가치 있는 선물입니다. 한 청중께서는 강연 이후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교수님, 저는 우울증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오늘 강연에서 들은 행복은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 곁에 머물고 있다는 말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살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저에게 있어 최고의 찬사이자 글과 말이 가지는 놀라운 치유력을 증명해주는 선물입니다. 제4장 디지털과 철학의 융합, 교양인의 진화. 디지털 시대는 우리에게 수많은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인간다움과 교양을 잃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양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블로그에 매일 인문학적 에세이를 올리고 스마트폰으로 숏폼 비디오를 만들어 SNS에 공유합니다. 어느 날 60대 지식인이 제 블로그에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유비쿼터스 행복학님, 이런 좋은 글 써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하루가 더 알찼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유비쿼터스 행복학님, 좋은 글을 읽으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습니다. 유비쿼터스 행복학님, 작가님의 말씀처럼 저도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제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고 작가님의 따뜻한 글 덕분에 큰 힘을 얻어갑니다. 활기찬 오늘 하루 되세요. 하하. 이런 댓글들은
디지털이라는 매체가 따뜻한 인문학적 소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 어느 날 유튜브 채널에 올라간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유비쿼터스 행복학님, 부모님을 잃고 삶의 의미를 잃었던 제가 이 강의를 듣고 다시 일어나고 싶어졌습니다. 그 순간 유비쿼터스 행복학이 단지 인문학적 삶의 지혜의 확산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연결하는 따뜻한 손길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5장 실패와 재도전, 쓰러져도 다시 걷는 자의 미학. 저는 수많은 신춘문예에 도전했습니다. 매년 원고를 보내고 침묵하는 낙선 통지서를 받아들며 자신을 의심하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글을 쓰는 이유가 단지 등단 때문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 내면의 외침이자 존재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해 겨울 마지막 한 줄을 다 쓰고 나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송이를 보며 저는 이렇게 다짐하였습니다. 나는 쓰기 때문에 살아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쓴다. 실패는 저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시 쓰게 만들었고 더 단단한 내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유비쿼터스 행복학은 바로 이런 회복의 힘에서 자라나는 철학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임을 제 삶은 늘 증명해 주었습니다. 제6장 인생 2막 철학적 자유인의 선언. 명예퇴직 후의 삶은 저에게 새로운 탄생의 시기였습니다. 나는 이제 직함도 명예도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커피를 마시며 동서양 철학 인문학 서적을 읽고 때때로 내가 쓴 시를 조용히 낭독해봅니다. 퇴직 직후 한동안 공허함에 빠졌지만 저는 스스로 질문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 답은 나답게 그리고 나를 넘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유비쿼터스 행복학 블로그 운영입니다. 50대 60대 분들과 함께 매일 인문학, 철학적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글을 쓰는 디지털 소통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철학은 깊어지고 사람은 겸손해지며 유비쿼터스 행복학 공동체는 성장한다는 것을요. 제7장 세대 간 공감, 손주들과의 철학 산책. 손주들과 나눈 대화는 언제나 저를 놀라게 합니다. 할아버지, 마음은 어떻게 생겼어요? 라는 질문에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마음은 투명한 유리병 같단다. 유리병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달라진단다. 이 짧은 대화를 통해 저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인문학은 결국 다음 세대와의 대화 속에서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저는 손주들에게도 유비쿼터스 행복학 철학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이론이 아니라 함께 걷고 소통하고 웃는 그 일상이 곧 유비쿼터스 행복학의 실천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제8장 나는 왜 이 글을 쓰는가? 철학적 고백. 이 글을 쓰는 것은 제 존재의 근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고백입니다. 저는 늘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살아가는가? 그 질문의 답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나는 유비쿼터스 행복학을 실천하기 위해 살아간다. 누구나 철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신을 진단하고 치유하며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려는 모든 행동은 이미 유비쿼터스 행복학의 실천입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이 글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한다면 저는 오늘도 그 길을 계속 걷겠습니다. 유비쿼터스 행복학 견도사로서 오늘도 나는 이 길을 걷는다. 오늘 이 강연이 여러분의 삶에 행복의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함께 외쳐보실까요? 행복은 유비쿼터스입니다. 지금 여기서 시작합니다. 나의 행복은 유비쿼터스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고 있든지 행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유비쿼터스 행복학으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보다 더 풍요롭고 내일이 오늘보다 더 행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